Time for you to make a move. Tell me what you're gonna do. You just need to find a way. It's okay to be afraid. I'm what you want, babe, so give it up. I won't keep waiting, so listen up.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 하는 차는 미니의 시골 촌뜨기 컨트리맨 되겠습니다. 컨트리맨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그렇게 뭐 인기 차종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알 거는 다 알아야 되니까 컨트리맨이 뭐가 좀 새로운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는 디젤 가솔린 모델을 다 파는데 현재 모델은 디젤이고요. 150마력의 토크가 33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를 하체 오리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륜 구동차고 SUV에 준하는 차 높이와 살짝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바퀴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차감과 말도 안 되는 주행 특성이 나오느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일단 이 차의 엔진은 디젤인데 BMW가 한동안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조작이라든가 화재 연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입차들의 디젤이 마력 경쟁을 하면서 마력수를 올리지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자사의 기술력을 광고하고 다른 회사들보다 어떤 우위를 점하는 선전을 만들고 싶어서 마력이 높다, 우리 차는 디젤이지만 클린하면서 힘도 세다, 이걸 자랑하다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이 차의 엔진은 150마력의 토크가 33이니까 풍부한 토크 플러스 마력수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에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별로 없단 말이죠. 자, 여기 엔진을 보시면 요 위쪽에 여기 이제 끼에 관련된 장치들하고 이그니션이나 뭐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 엔진은 처음에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요, 필터를 거쳐서 저쪽으로 갑니다. 이 엔진이 조용하면서도 마력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주행 중에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엔진이 토크가 높다. 굉장히 높은 토크를 활용해서, 기어비를 활용해서 낮은 RPM으로 항속을 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흡기관들을 길게 해놓으면은 유속의 흐름을 싹 관장을 하면서 토크가 풍부해진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쭉 가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요. 절로 왜 내려가냐? 이쪽은 흡기고 저쪽은 배기니까. 그럼 저쪽으로 내려가면, 현재는 여기 프레시로 보면 이 틈으로 봐봐. 보일래나 모르겠네. 저쪽에 보면 배기관이 보여. 저 쇠로 된 거 이렇게 있을 거야. 쇠로 돼갖고 배기관이 있는데, 저쪽 배기관에서 나가는 배합 가스에 의해서, 배기가스에 의해서 터빈이 돌고, 거기에 맞물려 있는 흡기 임펠러 터빈이 돌아서 거기서 생성된 압축된, 그 다음에 몇 바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몇 바의 압력을 통해서 생성된 흡입되는 그 공기의 압축이 돼 있어서 이제 밀도의 양을 높인 거죠. 양도 높이고, 그거는 요 밑에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 엔진 밑으로, 이따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밑으로 쭉 와서 여기쪽에 딱 꽂혀요. 이쪽에 딱 꽂힌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쪽에 딱 꽂힌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행 인터쿨러, 이렇게 좀 밑에서 보일라나 모르겠네. 요거 현진아 찍을 수 있겠어? 요거 찍었냐? 예. 요로 흡입된 가스가 들어가서 인터쿨링을 통해서 차가워져요. 이걸 우리가 전치식 또는 공냉식이라고 하죠. 차가워진 인터쿨링된 흡입되는 공기가 다시 일로 해가지고 꽂혀서 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보면 쇠로 돼 있는 뭔가, 여기 보여? 쇠로 돼 있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지. 요건데, 저게 또 뭐지? 왜 순행 인터쿨러가 저기 달려있지? 그런데 저거는 EGR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저기서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치식으로 흡입된 공기가 싹 식어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순행식까지 시켜서 들어가나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얘가 비싼 엔진은 아니고, 전치식에서 충분히 식혀진 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일로 왔죠? 여기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내려가는 데까지는 1m 가까이 나오잖아요. 밑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일로 거쳤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엔진을 두고 위에서 이렇게 구랭이가 꽈리를 까듯이 이렇게 돌아갖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유속이 이렇게 흘러다니니까 다니면서 거기에 마찰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 상태에서 시원하게 해갖고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이쪽으로 탁탁 들어가니까 당연히 엔진의 토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관을 배배 꼬아가지고 길게 하면 엑셀레이션의 반응성은 떨어져요.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팍팍팍 이렇게 빠딱빠딱 뛰고, 요즘에 막 이 인테이크 관을 없애는 엔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민첩함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풍부한 토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EGR 쿨러를 통해서 배기가스를 재순환한 거를 이쪽에서 배기가스가 다시 돌아서 오는 건 뜨겁잖아요. 그걸 여기 순행식 박스를 통해서 식힌 다음에 여기에도 무슨 센서가 달려 있죠. 요 센서, 요 센서. 얘가 이제 그 재순환된 거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온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게 일로 같이 들어와서 일로 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은 사실 그냥 상태에서는 다른 디젤 엔진들과 마찬가지로 뒷다리예요. 딸딸이 소리가 나고 진동이 좀 있어요. 근데 실내로 그게 안 들어오게 뭘로 막아놨는지를 저는 이제 체크를 할 거고, 그걸 해서 실내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나는 거고, 엔진만 봤을 때는 마력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 차의 특성이 만약에 그냥 미니라든가 3 시리즈랑 이랬으면 이렇게 관을 빙빙빙 안 돌렸을 거라고요. 왜? 반응성이 필요하니까. 근데 얘는 SUV에 준하는 약간 이런 차니까 반응성보다는 풍부한 토크 세팅을 한 거예요. 그 토크 세팅을 한 게 이런 거고, 장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SUV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시내에서만 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실내로 잔진동이나 소리가 많이 들어오면 멀미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여기서는 저는 보이는데, 우리 현진이가 저쪽 벽면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벽면에 보면 벽면을 까만 종이로 다 막아놨어. 요 까만 종이로. 너는 찍히네. 요것들. 여기 보면 요 위에부터, 여기 위에부터 저쪽 앞까지를 아예 다, 그렇지, 잘 찍고 있네. 그것이요. 보통 우리가 리뷰하는 차들이 저걸 이제 인슐레이트 패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차를 리뷰하던 어떤 차를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정말 비싼 차들이 아니고서는 인슐레이트 패드를 저렇게 완벽하게 밀봉을 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실내로 일단 소음이 잘 안 들어와요. 소음이 안 들어오고 진동도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거죠. 여기에 차대는 지금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차대는 스틸인데, 차대의 메인으로 거쳐지는 브라켓을 알루미늄으로 크게 잡았고, 알루미늄을 그냥만 세운 게 아니라 약간 이 블럭처럼 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충진재인 러버 같은 고무 재질을 넣어놓고요. 여기 요 러버 같은 이 고무 재질을 네모 안에 블럭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모란 브라켓을 이쪽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브라켓 안에를 러버 재질이나 특수 우레탄으로 감은 다음에 엔진을 이렇게 볼트로 체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랗게 된 브라켓에 안쪽에다가 우레탄 고무 같은 러버 재질을 넣어놓고 엔진에서 잡히는 이 브라켓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들 보면 이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한쪽은 스틸이거나 뭐하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쓰더라도 볼트로 이렇게 탁 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 어디에다가 이 충진재를 넣어놓는데, 얘는 지금 진동이 저렇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죠. 네모란 데다가 가운데다가 딱 이 엔진의 어떤 축을, 엔진을 잡는 마운팅을 걸어놨으니까 얘에서 지금 생기는 진동은 이쪽을 타고는 엔진으로 승객석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안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흔들리고, 내가 이제 이 너무 부드럽게 해놓으면 과격한 운전을 할 때 엔진이 흔들려서 안 좋다 그러는데, 얘는 저 구조는 여기서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엔진이 이렇게는 못 움직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되게 잘 쓴 거죠. 이렇게 해갖고 엔진에서부터 생기는 진동은 차로 못 들어오게 했으나, 그렇게 했을 때 과격한 드라이빙을 할 때 차가 흔들려서 노사장한테 또 존나 까일 수 있으니까 엔진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리지 못하게 저렇게 딱 잡아놨다는 거죠.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봤을 때, 아, 이 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이 차를 타면 차체 강성이 엄청 강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 강하다는 걸 느낄 때 주로 주는 요소들이 뭐냐면, 이쪽에 보통 내가 차 리뷰를 할 때 이 A필러가 끝나는 곳이 보통 이 정도 두께 되는 프레임이 앞으로 나오는데, 얘는 현재 이 프레임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이 앞에 쪽에 휠 하우스가 A필러부터 먼 대신에 이 부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부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데다가 현재 휠 하우스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어요. 이런 데 보면 절곡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직각과 원과 이런 걸 다 이용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고, 자, 이거는 여기서 1차적으로 끝나요. 1차적으로 여기서 차의 모든 걸 끝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를 잡아주는 요 스트럿바, 요걸 스트럿바라고 하는데, 어설픈 스트럿바를 넣지 않고 굉장히 강한 스틸 소재의 스트럿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전장류들은 밑에서 나오는 걸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전장류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앞에 전장류를 잡기 위한 보형물이 이쪽으로 나는데, 이것도 다 스틸이에요. 이 차는 이건 알루미늄이네. 이건 다 여기까지는 차체의 어떤 앞뒤 무게 배분의 축이니까 여기까지는 무거워도 되는데, 이 앞으로는 가보여야 된다는 BMW의 스포츠 정신. 나는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다 알루미늄이에요. 생긴 건 스틸인데 다 알루미늄이야. 가볍게 엔진 앞쪽으로, 내가 늘 현대자동차나 일반적인 일본 차들 리뷰할 때 전륜구동 차들이 앞이 너무 무겁다. 근데 얘는 앞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알루미늄. 이게 이따 주행에서 보여줄 원포인트. 내가 주행을 할 때 어디를 할 때 이게 한 컷이 될 거예요.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앞바퀴를 쪽을 가볍게 했다라는 거고,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해서 앞에다 이제 전장류들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인 차대가 이제 앞으로 와요. 왜냐면 여기까지 끝난 걸로는 이 엔진을 잡을 수도 없고, 메인 차대가 앞으로 와줘야지만 충돌 안전했을 때,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횡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뻥뻥 뚫려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뻥뻥 뚫려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메인 차대는 그러면 어떻게 오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아까 제가 말한 이쪽 앞쪽에서의 2차죠 2차. 2차 충격이 왔을 때 얘가 받쳐주는 거고, 그럼 1차는 어디냐? 요 앞으로 프레임이 나가요. 프레임이 나가는데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휠하우스의 단단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다 스틸이거든요. 다 스틸인데, 스틸로 하고 여기까지 이게 되게 넓죠. 되게 넓고 큰 게 온 다음에 다시 앞으로는 다 알루미늄을 내보내요. 다 알루미늄으로 해서 앞으로 또 가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가 두 개죠. 우물정자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방에서 사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소재를 연결했으니까 그 소재가 붕괴되면서 1차적으로 받아주죠. 그러면서 충격 에너지를 분산을 시키죠. 분산을 시키면서 자기는 몸을 희생시킨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차대가 버티고,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얘가 버티죠. 얘가 버티고 안 되면 얘는 이제 A필러로 밀고 들어갈 때 이쪽에서 버텨주는데, 얘와 A필러는 워낙 강하니까 1, 2 빵 먹으면서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꽤 성적이 좋게 나온 걸로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 전 모델을 봤었는데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앞부분이 튼튼하거든요. 아마도 저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나온 게 아니냐 싶은 거고, 여기는 지금 점프 시동 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배터리를 둔 것 같진 않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배터리를 여기다 둔 것 같죠. 배터리네.
배터리를 희한하게 뒀네. 원래는 BMW들은 보통 배터리를 뒤에 놓는데 얘는 배터리를 여기다 놨어요. 안에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교환하려면 보험사 출동하면 골 때리겠는데 이거? 야, 저기 그러면 배터리 교환하려면 저 골치 아플 텐데. 근데 무게 배분에서는 얘네가 불리한데 엔진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조수석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미션이 있어도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배터리를 여기다 놓으면 이 좁은 공간 안에 오밀조밀하게 설계는 잘한 거죠. 엔진과 미션과 배터리를 이렇게 하면 무게 배분에서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보이네요. 얘는 뭐 위에서는 더 이상은 할 말 없고. 그럼 이제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와서 매우 인트러스팅한 일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차가 핸들링 특성이 끝장나거든요. 운동 성능이 끝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가 그렇게 잘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부 다 스틸이에요. 현재 이 차는 차값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루미늄 소재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렇게 스틸을 썼는데 하지만 이 앞쪽으로 무게를 줄여야 하는 곳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을 사정없이 뺐죠. 노 사장이 늘 말하잖아요. 앞으로 쭉 뭐를 빼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국산차 오너들이 야 거기다 앞을 왜 빼냐 어쩌냐. 얘도 보면 여기서 원래 끝났잖아요. 우리 현대차들, 기아차들, 일본차들 보면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안 나가. 근데 얘는 여기다가 앞으로 이렇게 길게 뽑잖아. 길게 뽑아서 여기서 다시 옆으로 쫙 뽑아. 그래서 좌우를 묶어주고 여기서 또 앞으로 또 나가. 또 나가고 이 나간 것도 좌우를 묶어주는 요 보면 요 막대기가 좌우로 또 연결돼 있어요. 쭉 옆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앞을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도 거리가 있고 따로따로 나가니까 강성이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여기를 또 잡아주잖아. 이렇게 보강을 여러 개를 때려가지고 완벽하게 차체를 제어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벤츠의 GLA를 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걔네도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앞쪽이 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그러니까 기업 정신이라는 거죠. 엔지니어가 우리는 이 차를 플랫폼이 이렇게 엉성하지만 우리는 이 플랫폼으로 끝내지 않겠다. 모든 걸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때려잡으면 차가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 차는요, 물론 이 도포를 이 본딩처럼 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파스처럼 붙인 것도 있는데 상당히 더덕더덕 지저분하지만 거의 다 도포가 돼 있죠. 여기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가 있어서 하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뺀질뺀질하게 뭔가 또 유광 코팅을 따로 해놨어. 그 외에는 거의 다 도포와 본딩 같은 이 재질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노 사장, 요거는 차대 강성과는 상관없는 실링이나 실란트 작업이니까 본딩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식이 탄로난다는데 그건 무식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차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장에서 이거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른 걸 보고 본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본딩처럼 해놓으면 이게 차대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 본딩이 이렇게 발라놓으면 차대 강성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관련자분들은 큰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부식 방지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차대 강성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기대 안 하면 되는 거죠. 믿고 기대 안 합니다. 근데 기대 안 했는데 또 이게 또 강성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잘 도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주도적으로 많이 튀니까 이쪽은 아예 다 막아놨죠. 다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마법의 핸들링과 엄청난 운동 성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뭐냐. 캐스터 각도가 상당히 있죠. 이 댐퍼가 여기 상단 부분부터 여기 하단 지점까지 캐스터 각도가 딴 차들보다 이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캐스터 각도를 많이 줬어요. 전륜 차임에도 불구하고 캐스터 각도를 되게 많이 줬다는 건 운동 특성에서 핸들이 돌아가고 복원될 때 많은 영향력을 주게끔 한 거고 거기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승차감을 고급스럽게 하고 뭐하고 하려면 요 위에 브라켓을 알루미늄을 써야 된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알루미늄 안 찍히잖아요. 안 달잖아. 여기 스틸에다는 이렇게 달리잖아. 아이고 이거. 다시
여기 스틸은 얘가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딱 붙는데 여기 붙잖아요.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요 밑에서 올라가는 진동을 얘가 일단 상쇄를 시켜주죠. 그리고 딱 봐도 일반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댐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꺼운 댐퍼고 댐퍼의 스트로크가 길지는 않지만 딱 봐도 댐퍼가 강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스프링의 권선도 많지 않잖아요. 3개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얇게 이렇게 감았으니까 스프링도 약간 탄탄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스프링이 무조건 딱딱하진 않은데 얘는 일반적인 차들, 이론급의 차들보다는 약간 탱탱한데 이렇게 스프링을 해놓고 두꺼운 댐퍼를 가지고 저 위에 알루미늄까지 넣고 밑에 너클함도 굉장히 큰 알루미늄을 넣고 해서 바퀴 쪽에서 생기는 불쾌한 승차감에 관련된 불쾌한 요소들은 얘네들이 흡수를 해주고 댐퍼와 스프링 세팅을 육안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운전을 해보면 이 차는 굉장히 좋은 탄탄하면서도 이렇게 풍부한 감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해놓은 거고 그러면 스포츠성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캐스터 각을 많이 줬어요. 캐스터 각을 많이 주고 여기에 잡히는 이 피봇의 위치가 킹핀 각도를 좌우하는데 보통은 이제 날카로운 차들은 여기에 킹핀 각도를 준단 말이에요. 킹핀 각도를 캐스터처럼 이렇게 딱 주는데 얘는 킹핀 각도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킹핀 각도를 줘야 노사장이 그랬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탁 꽂아줘야 운동을 할 때 얘가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스포츠성을 주는데 얘는 그러면 킹핀 각도가 없는데 그러면 얘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는 움직이진 않지만 그럼 스포츠성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러면 나가린데? 이게 운동 성능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나가리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어디서 너의 스포츠성이 나오느냐 했더니 여기에요. 얘가 이 맥퍼슨 스트럿은요. 바퀴를 잡아주는 곳이 3포인트예요. 3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따로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1번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에 물리는 이 킹핀 각도를 좌우하는 게 2번 포인트. 여기가 3번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하고가 삼각형 구도로 돼서 바퀴를 잡는데 이 삼각형의 구도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 얘 하나가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을 요렇게 설계하냐 이렇게 설계하냐 정삼각형으로 하냐 맨 바깥쪽을 수직에 가깝게 할 것이냐 이쪽을 수직에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럽 레디우스라고 해갖고 바퀴의 움직임의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더 쉽게 더 심각하게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노사장. 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몰라요. 제가 공학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대충 그냥 리뷰 짬밥이 스크럽 레디우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오버페이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나보고 여기서 더 하라 그러잖아. 그럼 지식 가뽀록 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또 나 존나 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덮어 묻고 따블로 가는 거지. 어디로 따블로 가냐? 자, 이 차는 여기 하나, 여기를 하나 잡았는데 여기서 킹핀 각도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스포츠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여기 현진아 여기 봐봐. 여기 이 안쪽에 차대 쪽에 묶여 있는 피봇의 위치를 롤을 쓰고 보통 차들은 여기를 볼 방식을 쓰죠. 근데 내가 최근에 칭찬했던 차들 중에 혼다 어코드하고 쉐보레의 트래버스가 여기를 롤케이크 방식을 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얘의 움직임이 굉장히 치밀해져요. 더군다나 제가 늘 말하는 물이 아무나 좋으면 뭐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좋지 않으면 그 물은 좋아봤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서스펜션이 존나 좋으면 뭐하냐고. 존나 쓰면 안 되지. 졸라 쓰면 안 되지. 열나 좋으면 뭐하냐고. 서스펜션이 열나게 좋으면 뭐해?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이 허접하면 서스펜션은 역할 수행을 잘 못해요. 얘는 여기 부위가 굉장히 크게 걸리는데 얘가 움직일 때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꽂혀져 있잖아요. 얘가 움직일 때 이 서브 프레임이 엄청나게 흔들림이나 뭐로부터 확실한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차들은 얘 위로 이렇게 딱 수직으로 꽂히는 차가 별로 없죠. 근데 얘는 여기다 이걸 꽂아버린 거. 왜? 얘가 움직일 때 완벽하게 홀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주는 거죠. 흔들림 없는 정확성. 그리고 나서 뒤쪽도 롤을 잡아놨기 때문에 얘도 자유도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롤이고 얘가 롤이면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는 움직이지만 바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선회를 할 때 얘가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가 선회를 할 때 편하고 쑥 부드럽게 가는데 롤과 롤을 해놓으면 얘는 옆으로만 이렇게 90도로만 움직이니까 절대로 바퀴가 입체적으로 못 움직여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네는 여기에 킹핀각을 주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기는 킹핀각을 주지 않고 90도를 때린 다음에 얘하고 얘 위치를 뒤로 빼고 얘를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서스펜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차들 안 좋다고 많이 까요. 왜? 옆에서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단단하게 못 잡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얘는 앞으로 뺐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90도로만 움직일 게 대각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를 이제 바퀴를 틀게 되면 여기서 얘가 요 생긴 형상 때문에 입체를 주죠. 입체를 주면서 돌릴 때 양쪽 바퀴의 각도를 틀어지게끔 얘가 해주고 여기를 90도로 때려가지고 움직일 때 또는 더 많은 어떤 주행 데이터 값의 어려움을 없애고 그 대신에 메인이 되는 서스펜션을 꽉 잡는 거죠. 얘네가 이걸 이렇게 꽉 잡았는데 이 바퀴가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어색해져요. 쫙 직진해 가거나 드리프트 탁 할 때는 차가 굉장히 잘 가는데 이 바퀴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피봇의 위치에 원래 중간쯤에 있어야 이 서스펜션이 되게 튼튼한 건데 얘를 뒤로 빼거나 쟤를 앞으로 밀게 되면 그러면은 스포츠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고민을 한 거예요. 저걸 더 앞으로 빼고 뒤에를 롤을 넣어서 자유도를 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완벽하게 스포츠니까 우리가 서브 프레임을 단단하게 잡고 여기도 단단하게 했고 여기도 단단하게 잡았더니 그러면 일상 영역에서 너무 뻑뻑한 거 아니냐를 앞으로 빼서 약간 불리하게 했지만 여기를 갖다가 각도를 주지 않고 90도를 때린 다음에 전체로 캐스터를 팍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여기는 거의 수평이고 수평도 아니죠. 이쪽에서 나오는 삼각구도가 그러니까 밑에서 봐도 삼각형이잖아요. 서스펜션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전진 배치가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 서스펜션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야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정확한데 이렇게 움직이면 불리하잖아요. 앞쪽에서 움직이면. 대신에 그 불리한 값으로 선회에 유동성을 준 거고 그 불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일상적으로 타면 오 부드럽고 좋은데? 근데 이 차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달리면 존나 잘 달려. 아니 열나 잘 달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설계를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그때 트래버스 할 때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다. 근데 사람들이 노사장 그 알루미늄 아니다. 알루미늄처럼 보이게 칠해 놓은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 아니죠. 대신에 요 안에 소재들은 알루미늄이에요. 요 안에는 진짜로 이제 여기서 막강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스틸로 안 했는데 요 전체는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비싸대요. 저게 왜냐면 꽉 잡아야 되는데 알루미늄은 약간 무른 성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단단하게 하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설마 트래버스의 단가에 저길 알루미늄 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틸에 알루미늄처럼 보이게 도포를 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틸입니다. 자, 여기만 봤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새 들어서 제조사들이요. 서스펜션의 설계를 엄청나게 해요. 과연 이게 시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엄청난 주행 데이터 값과 엄청난 스포츠성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앞으로는 더 좋은 주행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노사장 때문일까? 노사장이 늘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사실 100% 연관성이 없진 않잖아요. 내가 맨날 이런 걸 갖고 까니까 원래는 제조사들이 이렇게 차를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노사장의 리뷰가 시작된 이후부터 나오는 차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에게서 내 거 영상을 존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제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죠. 얘네들이 너무나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니까.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소소합니다. 아주 잘 듣는 브레이크도 아니고 브레이크의 생긴 형상이나 여기에 뭐 벤틸레이션 따로 없죠. 물론 안쪽에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캘리퍼의 크기라든가 원피스톤이라든가 원피스톤이기 때문에 BMW 특유의 끈적한 브레이킹 성능은 나오지만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듣는다. 굉장히 민첩하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소소예요. BMW 차량 중에서는 소소고 더군다나 더 소소는 뭐냐면 냉각을 위한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덕트도 따로 연결돼 있지 않고요. 뭐 바람을 유도하는 뭐 통로도 따로 없고요. 이 디스크의 자체도 뭘 이렇게 방열을 잘하게 만든 디스크는 아니어서 이 차에서 유일한 단점은 굉장히 민첩한데 내리막길에서 존나 쏘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브레이크 열받으면 좆됩니다. 얘는 거기까지는 왜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바퀴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제가 늘 말하는 조종성의 캐파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하죠. 앞바퀴를 이렇게 해놨으면 뒷바퀴를 어떻게 해놨는지 또 흥미로워지는 거죠. 가시죠. Time for you to make a move. Tell me what you're gonna do. You just need to find a way. It's okay to be afraid.